안녕하세요, 미북입니다. 최근 시장 보면 지수는 횡보하거나 약상승하며 플랫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데 반해 테슬라는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단순 비교로 QQQ는 2월 초부터 약 4% 정도 상승했어요. 테슬라는 20% 가까이 하락했고요. 특히 저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 디센딩 트라이앵글 지지 부근에서 상하방 모두 토는 무빙이 나왔습니다. 이거래일 연속으로 위아래 강한 힙소 2번 나오고 하방 발산했어요. 주봉으로도 장대 음봉 나오면서 작년 10월 랠리 이후 처음으로 10주선을 이탈하며 마감했었고요. 사실 기술적인 부분과 옵션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 330 밑으로 내려온 상황인데 저는 저번 주 디센딩 트라이앵글 지지 실패 확인 후 전량 대응했고 관망하다가 어제부터 TSL을 분할 매수 시작했습니다. 오늘 테슬라는 단기에서 스윙 관점에서 보고 있는 뷰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금 테슬라 악재라고 한다면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2월 7일 유명 투자자 빌 에크먼은 본인의 우버 포지션을 공개했습니다. 3,030만원 주의 우버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트윗을 날렸고 1월 초부터 매집했다는 소식이었죠. 사실상 거의 평단까지 추측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노골적으로 우버 주가를 끌어올리려는 의도가 다분했다고 생각합니다. 빌 에크먼은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주가를 펌핑시키고 본인은 팔고 나가는 전략을 취했던 이력이 있어요. 있는 그대로 믿기에 어려움이 있지만 적어도 시장은 환호하며 우버 주가는 상승했죠. 문제는 우버가 테슬라와 마찬가지로 자율주행 모멘텀을 받고 있다는 점이겠죠. 그간 테슬라 주가가 한참 상승할 당시 우버는 반대 국보로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바로 어제 중국의 전기차 기업 비아디가 자율주행 시스템인 천신의 눈을 1000만원대 보급형 전기차에도 탑지 않은 로보택시 대중화를 선언했습니다. 당연히 자율주행 모멘텀을 받는 테슬라 입장에서는 악재로 작용할 만한 소식이고요. 테슬라는 최근 실적도 그렇지만 사실 실적 자체는 썩 좋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테슬라가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인 영업이익률도 다시 한 자릿수로 복귀했죠. 테슬라가 부진한 실적에도 어느 정도 주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실적 발표 당시 6월 오스틴에서 완전 무인 FSD를 출시할 것이라는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순전히 기대감에 오른 거예요. 이런 악재들이 있지만 오히려 테슬라는 당분간 매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악재들이 쏟아질 때가 저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가가 하락할 만큼 하락하고 시장 참여자들이 이미 충분히 공포에 질려있는 상황이라면 추가적인 악재에도 크게 반응하지 않아요. 당장 저번 주 엔비디아만 봐도 딥시크와 관세 악재로 113달러까지 떨어졌었어요. 결국 딥시크 저가 지지 받으면서 현재는 130달러도 돌파한 상황이죠. 숨바뀜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켓 메이커가 지지 부근에서 유도적인 대량 매도 주문을 넣어서 시장 참여자들 패닉셀을 하게 만들고 해당 물량을 받은 거죠. 물론 테슬라는 종목 성향이 다르고 현재 그렇게 유의미한 지지가 없긴 합니다. 그래서 전략을 다르게 가져가야겠죠. 적어도 단기에서 스윙 관점에서 본다면 기술적 반등 가능성이 높은 자리라고 생각해요. 저가가 어디서 형성될지 모르게 분할로 리스크를 분산하는 전략이 유리하다고 봅니다. 지금 테슬라는 점진적으로 포지션을 구축하는 게 안전하고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테슬라 일봉입니다. 어제 7거래일 연속 유지되던 푸덜 350을 이탈하고 하방 압력이 강한 상황이에요. 현재 테슬라 일봉 기준 RSI는 30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작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RSI가 과매도권에 진입했다고 해서 무조건 반등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급하게 올라온 만큼 300까지 유의미한 지지가 없어요. 그 말은 특히나 RSI가 지금은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테슬라 상황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우선순위로 참고하는 지표라고 생각해요. 물론 마켓메이커도 동일하고요. 피보나치도 활용할 수 있겠지만 최근 랠리와 파동 시작점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결과값이 상이하기 때문에 RSI가 더 활용성이 좋지 않나 싶어요. 당분간 거래량과 다이버전스 중점적으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 분할 말씀드렸는데 저점을 정확히 어디서 형성할지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분할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 균등 분할 방식이나 RSI가 더 내려갈수록 비중을 실어서 분할하는 방식이 더 유리해요. 리스크 허용 범위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저점을 어디서 형성할지 몰라도 계획해놓은 일정한 가격에 진입이 가능하겠죠. 반등했을 때 평균 단가가 유리하게 작용하고요. 저는 어제 330 깨지고부터 일단 310까지 보고 균등 분할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대부분 테슬라 300달러를 보고 있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그 전에 저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싶습니다. 모두가 보는 저점은 보통 잘 오지 않아요. 이를테면 작년 9월 초 반도체 중심으로 급락이 나왔을 때 모두 엔비디아 100달러를 기다렸지만 101달러 찍고 급반등 나왔던 것처럼요.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마켓메이커의 개입이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마켓메이커는 대량의 매매 주문을 소화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켓메이커가 큰 물량을 매수하기 위해서 충분한 유동성이 있어야 하고 매도세가 나와야 싼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 300달러처럼 모두가 보는 저점에서는 원하는 매매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가격을 일부러 눌러서 하락을 유도한 뒤 계획된 가격대에서 천천히 매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주가가 반등하면 시장 참여자들이 따라 들어오면서 추가적인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요. 한마디로 저가 매수 기회를 주지 않고 추격 매수를 유도하는 거죠. 보통 반등이 나오기 전에 패닉셀을 유도합니다. 최대한 저렴한 가격에 더 많은 물량을 매집하기 위해서 그래요. 최근 추세 강도도 고려했을 때 310에서 320 구간에서 저점 형성할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22년 8월에 형성한 매물 라인과 작년 11월 랠리 도중 리테스트 나왔던 구간이기도 해요. 지금 테슬라는 성향에 따라 전략이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스윙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중장기 관점에서 보면 추세가 훼손되지 않았기에 조금 더 여유롭게 모아가는 전략을 취할 수 있겠죠. 추후 반등이 나온다면 추세적인 반등으로 이어지는지는 지켜봐야겠지만 그래도 단기적으로 충분히 반등 기대해 볼 만한 구간이라 생각하고 있으니 참고해서 전략 수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해 답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